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또 했지만이라고 했을까요? 또다시 검찰이 조작을 합니다. 공소장에는 12월 19일이라고 안 써있고, 안종범이 대통령 지시를 받은 날이 12월 20일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현재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탄핵 전국 당시에 이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우종찬 전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이 두 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이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애국하시는 길입니다. 자, 이번 방송은 이 탄핵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탄핵 전국 때 온갖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두 명의 사기꾼 차은택과 고영태, 어떻게 이런 자의 새치 엇바닥에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생각을 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자, 차은택에게 따돌림을 당한 고영태는 2014년 연말쯤 개인 사무실을 폐쇄하고, 고영태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소개한 이후 본인, 그러니까 고영태 상식으로, 지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차은택은 자신이 영상 제작을 하던 시절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송성각을 최순실에게 추천하여 송성각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되게 하는 일 등을 보면서 2014년 연말경에 고원기획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검찰 진술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선수 출신인 이 고영태는 K스포츠재단 쪽으로 또 눈을 싹 돌립니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이 발족되고 석 달 후인 2016년 1월 13일에 출범을 합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안종범은 2015년 12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사무총장, 정현식 감사, 이철용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서울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 이런 지시와 함께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받았다. 자,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고, 당연히 무관한데 이놈의 안종범이 무슨 의도인지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자가 다 기획한 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검찰의 진술을 통해서 안종범은 박 대통령에게 온팡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지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법정 증언에서 안종범이 만나자고 전화한 날짜는 2015년 12월 19일이며 바로 그날 안종범으로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검찰 진술을 합니다. 자,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정동구 이사장을 만난 셈이고요. 공소장에 사무총장으로 기재된 김필승도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2월 19일경에 안종범에게 전화가 와서, 김필승 교수님 아시죠?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잠시 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그날 그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스포츠 경영학 박사 출신인 이 김필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이후엔 상임이사로 임명이 되고요. 검찰은 안종범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서 안종범이 정동구와
김필스과의 통화한 날짜가 2015년 12월 19일 아까 진술한 대로 그게 맞는데 그 사실을 검찰이 확인을 했지만 왜 제가 또 했지만이라고 했을까요? 또다시 검찰이 조작을 합니다. 공소장에는 12월 19일이라고 안 써있고 안종범이 대통령 지시를 받은 날이 12월 20일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치밀하지 못한 것은 검찰이 안종범의 주장을 맹신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 믿는 거야. 거짓은 다 믿어. 진실은 패스. 자, 검찰이 무식해서 무조건 믿겠습니까? 아니죠. 탄핵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이든 뭐든 간에 검찰의 탄핵에 유리한 그런 진술은 다 믿는 거예요. 다 쓰는 거야. 안종범만 그런 게 아니라 차은택, 고용태 뭐 이런 싹 다 거짓말은 그대로 인정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패스. 이런 식으로 온갖 조작 날조 수사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10대와 20대 때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고 30대에는 국가대표 코치를 그리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2년에는 총장직도 맡기도 했습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존경받는 체육계의 원로가 정동구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정동구 이사장은 검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은 뒤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그날은 2017년 2월 14일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입니다. 쭉 진술을 하십니다. 신문자는 김태경 검사로서 이 검사는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라는 점을 그것을 입증하려고 벨에 벨짓을 다 했지만 정동구 이사장은 안종범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아주 일관되게 부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K스포츠 재단 상임이사 김필승의 진술도 역시 정동구 이사장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김필승 상임이사와 정동구 이사장은 정말 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 없이. 자, 안종범이 김필승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고 김필승은 검찰에서 K스포츠 재단 이사들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가진 것은 2016년 1월 4일이고 장소는 뭐 어디고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최소원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에 불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했지만 거짓 진술을 하는 사기꾼들, 뭐 고영태, 뭐 차은택 이런 것들, 안종범 이런 거짓 진술 내용만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소원이 국정농단을 했고 뭐 경제 공동체니 이런 나쁜 것들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 국민이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60, 70%가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고 당시에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진술 내용은 검찰 손에서 묵살 단 한마디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갖 조작, 날조, 거짓말들만 세상에 쫙 난무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거를 거짓을 진실인 양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아니 경제 공동체라면요 상식적으로 뭐 가족, 뭐 마누라, 남편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무현과 권양숙이는 경제 공동체죠. 박 대통령과 식구도 아니고 그냥 단지 오랜 세월 알고 지냈다고 해서 경제 공동체로 엮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재미가 있던 없던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쟁을 하더라도 적을 알고 싸우는 것하고 모르고 싸우는 것하고는 매우 틀리고 결과도 매우 틀려집니다. 4년 전과 4년 후의 지금 상황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진실을 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특히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탄핵의 부당함을 외치고 석방을 위해서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저는 뭔데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한번 봤습니까? 뭐 나라에 녹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한 장 받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뭐 정치를 할 겁니까? 사람이 그러면 못 쓴 겁니다. 4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가 6.25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당한 거라 증거, 팩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돈을 먹은 적이 없다, 이런 구호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거짓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월간조선 우종찬 전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노력 끝에 2권의 책으로 모든 상황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판사, 검사, 언론사, 당시 탄핵에 가담했던 모든 사기꾼들의 이름들,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책이 신뢰가 안 가고 그렇다면, 또 털끝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지금 이 정권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또 바로 또 구속돼서 들어가지? 한 사람이라도 알리면 안 되니까. 유언비어든 뭐든 퍼지면 안 되는 게 상식이잖아. 그럼 벌써 잡아서 가다 놨겠지요. 4년 전과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탄핵 백서와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이 2권의 확실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이런 팩트를 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각제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각제 반대 세력을 또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아유, 내각제 교연 왜 합니까? 지들 탄핵에 자유로울 수 없고 다 감옥 가게 생기고 정치 생명 끝내게 생겼으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더라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죄만 덮으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선 이야기하시고 뭐 저한테 대안이 뭐냐 비판만 하지 말아라. 아니, 비판을 해야지. 그래서 따져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따져 물으세요. 자, 대안은 바로 이겁니다. 탄핵의 진실. 이거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4.7 보선 때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요? 그냥 LH 한 방 터지니까 여론이 쫙 바뀌지 않습니까? 빗자루로 꼽아놔도 되는 거야.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보수 쪽의 대선 주자가 누구냐 이게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각제를 못 막아놓으면 뭐 홍준표가 되던 보수의 누가 되던 대통령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냥 빗자루예요. 바지 사장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각제 개헌을 제대로만 막으면 저들의 죄는 낱낱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고 정권은 당연히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에다 쏟아붓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언론 기사 믿지 마세요. 언론 조중동부터 지금 거짓말 치는 거 보십시오. 왜? 이 자들이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를 쓰고 정치꾼들하고 이렇게 협심을 해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막 내보내는 겁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정치꾼들하고 이 언론사들하고. 특히 그 우두머리 두목은 홍석현이고요. JTBC가 탄핵되면 반짝했지 JTBC 뉴스 시청률이 0%예요. 0%. 그러니까 지들 중앙일보하고 JTBC가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면 정신 차리고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홍석현이는요 그냥 이 나라를 통으로 들어모아갖고 그냥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언론사 믿지 말라는 건 언론사도 다 탄핵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속여서라도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를 시키더라도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하이에나처럼 진실을 찾아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헤치면서. 자, 저는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저도 자유를 46년간 누렸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당연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뭐 왔다 갔다? 제가 왔다 갔다 한 적 없어요. 본인하고 좀만 안 맞으면 왔다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 없어요. 자, 그래서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 못 막아내면요 대통령 허수아비 있으나 마나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런 진실을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다른 채널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전 국민이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이 사실들을 아셔야 나라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국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손가락 하나로도 애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요, 자유 대한민국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부터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많은 협조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